프로축구 광주와 홈 경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제안을 수락한 배경부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가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를 만난 뒤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의 변심에 극도의 실망감을 보인 팬들에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오늘은 야유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별하는 것은 원치는 않았지만은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떠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울산 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 대해서는 포용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주호 그 위원의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포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축구를 한국 축구를 위해서 발전돼 나가야 되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이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홍명보 감독은 조만간 울산을 떠나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전망입니다. SBS 전영민입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보내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울산 선수들은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고 패스 실수가 잦았습니다. 광주는 후반 21분 이희균의 골로 앞서 나갔는데요. 최경록이 수비수 다리 사이로 찔러준 침투 패스를 이희균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울산은 추격에 나섰지만 끝내 동점골을 넣지 못하고 1대 0으로 져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포항은 안방에서 강원을 2대 0으로 눌러 김천을 2위로 밀어내고 선두로 도약했는데요. 후반 5분 오베르단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31분엔 윤민호가 추가골을 뽑았습니다. FC 서울은 제시 린가드의 첫 필드골에 힘입어 대전에 2대 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대 1로 팽팽하던 후반 20분 강상우의 크로스를 린가드가 절묘한 헤더로 마무리해 시즌 2호 골을 넣으며 특유의 피리 세리머니도 팬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추락한 명가 전북은 홈에서 제주의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김두현 감독에게 첫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김두현 감독 부임 이후 리그와 컵 대회를 합쳐 3무 5패에 그쳤던 전북은 9번째 경기만에 첫 승을 따내며 11위로 올라서 꼴찌 탈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클린스만 전 감독 사퇴 후에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먼저 축구협회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까지입니다.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어떤 연봉에 대한 이런 차이도 저희는 당당하게 이제는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축구협회 외국인 감독에 준하는 대우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알려졌던데 네. 축구협회가 밝힌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 뭡니까? 8가지 이유를 댔어요. 네. 됐는데 사실 이 이유를 보면은요. 어떤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뽑았다기보다는 네. 홍명보 감독을 정한 다음에 이유를 갖다 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요? 보시면 대한축구협회 철학이라 그러는데 저도 철학이 지금까지 잘 모릅니다. 운영을 잘 못하는 철학 아닙니까 혹시? 그다음에 리더십 원팀 원스피릿은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선수 파악 능력, 대표팀 지도 경험은 뭐 다른 외국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네. 국내 거주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은 저런 게 뭐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저거는 뭐 그냥 홍 감독을 네. 선임을 해놓고 홍 감독에 끼워 맞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 그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좀 고사해 왔잖아요. 지난 2월에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전격 경질된 다음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열흘 전에도 다시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되자 홍 감독은 걱정 마셔라 팬들한테 내가 이제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안 간다.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더 좋은 분 데리고 오면은 제 이름 안 나올 것. 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본인이 감독직을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이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박주호 위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아시안컵까지입니다.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요. 있긴 했어. 왜냐면은 어쨌든 언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무작위로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 대화를 해서 무슨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이 감독이 좋은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어떤 위원분들은 이 사리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련별 감독이나 국가대표 임시 감독 있잖아요. 아 설마 임시 감독 본인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서. 네, 자 박주호 의원 축구협회가 답정너식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 기자 보시기는 어때요? 국내 감독을 처음부터 주장하는 저 위원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뭐 결국은 홍명보, 황선홍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론하는 건데 저는 뭐 국내 감독을 주장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결국 축구협회가 무능과 무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 크리스만 감독 이후에 전력 강화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을 이제 선임하고 그다음에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뽑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뭐 어떤 감독은 연봉이 많다, 어떤 감독은 뭐 국내 체류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외국 감독, 좋은 감독들을 다 놓치고 나니까 결국 임시 감독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3월달에. 그렇죠. 근데 황선홍 올림픽팀 감독을 뽑았어요. 겸임을 했죠. 겸임을 했죠. 근데 그때 정혜성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생기면 즉 올림픽에 못 나가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근데 결국 올림픽을 못 나갔습니다. 그렇죠. 10회 연속 진출이 무산됐죠. 근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갑자기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위원들도 사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왜 사퇴했는지를 말을 하질 않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난항에 빠지니까 축구협회가 결국 이임생 총괄 기사 한 명한테 정권을 맡긴 겁니다. 당신이 가서 뽑아라. 이임생 이사가 또 유럽에 가서 후보들 면접을 하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갑자기 홍명보 감독 자택을 밤 11시에 방문해가지고 감독을 맡아달라고 사실상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뽑는다는 이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요. 저 박주호 씨도 아까 말했는데 자기가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자기도 문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홍명보가 내정됐다는 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감독들한테 그 선임하는 과정도 전혀 뭐 이거는 한마디로 그 콩가루 집안을 연상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화위원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회의를 10번을 했어요. 근데 10번 하는 내내 회의를 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언론에 다 유출이 됩니다. 정보가 바로 밖으로 바로 새나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네, 뭐 논란이 커지니까 축구협회가 지금 박주호 의원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적 조치 이유가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인가 그렇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력 강화 위원을 처음 이제 취임할 때는 그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비밀을 지키겠다고. 그럼 이게 사실이란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축구협회가 만약 법적 대응이 났으면 아마 박주호 의원이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내용을 더 폭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축구협회가 더 난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어도 현실적으로 어떤 징계를 할지 법적으로 어떤 뭐 처벌을 할지 이게 지금 아주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축구계에서도 지금 뭐 일파만파 계속 이제 이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축구협회 지난 5개월 동안 외국인 감독 선임하려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지도자들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물망을 놓았던 건가요? 우리가 알만한 아주 그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시 마치 감독이라고요. 네. 굉장히 그 박주호 위원도 일단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우리가 이제 그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좋은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만 캐나다 대표팀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조금 전 오늘 오전에 끝난 그 코파 아메리카 네. 아르헨티나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이 대회에서 4강에 올라왔어요. 지도력을 이제 인정받았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감독들하고 처음엔 한 100명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12명으로 압축했고 마지막 5명. 그 가운데는 이제 홍명보도 있었습니다. 홍명보 외에 4명의 감독이 있었는데 5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때 이제 그 이임생 이사한테 정권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얘기로는 이 이임생 이사가 결국 최종 후보를 감독을 결정하는데 박주호 위원도 동의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축구협회가 인터뷰까지 한 후보들 중에 능력이 검증된 지도자도 있었는데 네. 감독 선임이 안 된 이유가 정확히는 뭡니까, 그럼? 일단 어떤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이라는 게 1년에 한 200만 달러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넘어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 체류를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해달라 했을 때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놓친 거죠, 사실상.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 이임생 이사께서 지난주에 네. 포에 첫 그리스 대표팀 감독, 그다음에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을 면접하러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무산됐어요. 그 무산되고 돌아오니까 홍명보 감독 자택을 방문해가지고는 면접은커녕 그냥 부탁을 한 거죠. 네. 감독을 맡아달라고 읍소를 한 겁니다, 사실상. 네. 자, 일부 축구팬 홍명보 감독의 과거 발언을 빗대서 지금의 상황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리그라고.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힘이야. 자, 홍명보 감독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갑자기 승낙을 한 건데 승낙은 왜 한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홍명보 감독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도자로서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흑역사가 바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입니다. 그 이제 2013년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A 대표팀 감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브라질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1무 2패로 끝났죠. 그렇죠. 특히 알제리한테 4대2로 졌습니다. 정말 짜증났죠. 네, 짜증났고. 네. 자, 공항에 귀국할 때 정몽규 회장과 함께 엿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그 5.5는 남았는데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내가 언제든지 기회 오면 다시 하겠다. 명예 회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확실히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그 이임생 이사도 말했듯이 유럽 감독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연봉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그래도 뭐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그다음에 임기를 2년 반을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봉만 해도 인센티브를 빼고 한 50억 원이 지금 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권정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